아시아 국가 월드컵 최고 성적 등 전 세계 축구 강대국 사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축구. 이러한 결과는 K리그의 지지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에 이 한국의 4강 신화만 놓고 봤을 때도 과연 이 K리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히딩크가 만들어낸, 그리고 나머지 태극전사들이 만들어낸 이 4강 신화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과 같은 정확한 며칠 전에 대표팀 선수를 소집한다라는 규정이 좀 애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그를 중단하거나 리그 일정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뒤죽박죽된 상황에서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K리그가 희생을 했고 노력을 해왔고, 어찌 보면 그 대부분의, 지금이야 좀 다른 얘기겠지만 대부분의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오랫동안 K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면 사실은 국가대표팀의 모든 영광과 이런 그 신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용광로 역할은 K리그가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붉은 함성이 우리의 심장을 터질 듯이 흔들고 전 세계를 감동시킨 그때, K리그는 잠시 멈춰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눈에 확 띄게끔 해서 해외파 리그 선수가 없었잖아요. 몇몇 선수는 뭐 있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같은 이런 선수들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뭐 K리그에 대한 어떤 힘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결과를 얻은 2002 한일 월드컵은 K리그의 희생이 바탕이 된 값진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붉은 악마가 주도한 퍼포먼스, 시유엣 K리그에 힘입어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은 K리그로 향했습니다. 월드컵 준비를 돕기 위해 이례적으로 상반기 리그 동안 휴식을 취했던 K리그는 월드컵이 끝난 이후 7월 7일 개막했고 11월 17일 시즌을 종료했는데요. 월드컵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축구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시도민 구단이 창단되면서 팀 수가 확대되는 등 K리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한 69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하고 경기당 14,000여 명의 평균 관중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시즌 총 관중이 265만 명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3만여 명의 관중이 모인 1983년 5월 8일 드디어 프로축구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와 유공 간의 개막전에서는 신생팀인 유공의 박윤기가 선제골을 기록했는데요. 역사적인 슈퍼리그 1호 골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실업의 무명 선수가 화려하게 비상하며 K리그 첫 골의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열리던 경품 추첨은 또 다른 볼거리였습니다. 기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으네요. 지금 직업이 뭡니까? 지금 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성공한 축구 선수이자 태국의 축구 영웅인 피아퐁은 K리그 최초의 외인 돌풍을 일으킨 선수입니다. 1984 시즌 K리그 데뷔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고 1985 시즌에는 최초로 득점상과 도움상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절정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K리그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 하면 떠오르는 얼굴, 바로 황선홍 선수인데요. 선수 시절 최정방 공격수로서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두루 갖춘 만능형 스트라이커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그가 K리그에서 기록한 8경기 연속 득점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황선홍 선수는 K리그를 대표하는 대형 스트라이커로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K리그의 히스토리 메이커 골키퍼 김병진은 K리그 최초 600경기 출장, 최초 골키퍼 득점, 최초 200경기 무실점 등 수많은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중에 앞권은 K리그 최초 골키퍼 필드골 득점입니다. 98년 시즌 포항과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헤딩골을 넣어 승리했는데요. 기록이 말해주는 K리그의 대표 골키퍼 김병지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황선웅 선수에 이어 8경기 연속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김도훈 선수. 전북은 2000년 시즌에 김도훈의 활약으로 창단 후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또한 15경기 28골로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 2003년 시즌에는 MVP와 득점왕을 동시에 석권했고요. 갈색 폭격기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역사적인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2002년 리그컵 개막전에서는 부천을 상대로 5골을 넣었고 K리그 통산 271경기에 출전해 104골을 터뜨리며 K리그 역대 외국인 선수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샤샤 선수. 역시 가는 곳마다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우승 청부사다운 맹활약이네요. 대단합니다. 브라질 특유의 유연함과 빠른 스피드로 그라운드를 질주하는 모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나드손 선수. 외국인 선수로 한국 프로축구 역사상 최초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2010년 5월 5일 국내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다 관중 동원 기록이 수립됐는데요. K리그 2010 서울과 성남의 11라운드 경기가 있었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총 6만 747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 기록은 한국의 프로스포츠 모든 종목을 통틀어 단일 경기 최다 관중 동원 기록이었습니다. 역대 외국인 선수 중 K리그 최고의 골잡이라는 찬사를 받는 대한 선수. 멀티골 기록만 10회, 42경기에서 31골을 성공시켰고 K리그 최단기간 100골을 기록하며 2012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었는데요. 대한의 결정적인 활약으로 FC 서울은 리그 우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경남FC의 스트라이커 말컹은 2017 시즌 K리그2 MVP에 이어 2018 시즌 K리그1 MVP까지 수상하며 역대 최초로 1, 2부 MVP 연속 석권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작성했는데요. 2018 시즌에는 MVP는 물론 득점왕과 K리그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도 선정된 K리그 기록의 사나이입니다.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라이온킹 이동국 선수인데요. K리그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으로 K리그 최초 80득점, 80도움이라는 고지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절대 강자 K리그 역사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축구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J리그의 설계자라고 하죠. 나중에 그 일본 축구협회장도 역임한 그 가와부치 사부로라는 분의 이 자서전이죠. 이 내용을 보면 J리그가 과연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첫 출발점이 된 부분은 86년도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일본 축구 팬들도 그렇고 일본 축구 관계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1985년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축구는 한국 축구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겨졌던 상황인데요. 치열한 승부 속에서 집중력을 발휘한 한국 축구는 허정무 선수의 골로 승리와 함께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반대로 승리를 자신했던 일본 축구계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망연자실, 충격에 빠졌는데요. 패배의 원인을 찾던 일본 축구가 주목한 것은 K리그의 전신 슈퍼리그였는데요. 한국 축구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저력이 바로 프로축구 리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한 일본. 그 결과 J리그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타국의 프로축구 형성에 영향을 줄 만큼 K리그는 축구 한류의 선봉에서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많이 그런 대신 베트남을 많이 올려놓으신 박항서 감독님도 계시고. 박항서 감독의 활약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리그는 K리그를 롤모델로 삼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아시아 각 리그에 한국 출신 감독과 한국 선수들이 진출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시아의 많은 프로축구 리그에서 K리그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인 특유의 이제 성실하고 열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좀 높게 사는 것 같고. 전북 현대에서 중국으로 이적한 지 한 달 만에
중국 슈퍼리그 무대를 평정하고 있는 김신욱 선수. 큰 키를 무기로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한 플레이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는데요. 유연하고 센스 있는 볼 감각을 지닌 노력형 스트라이커 김신욱 선수의 활약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